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주는 전주에 이어서 트럭팔 세 번째 영상을 사실 거의 마무리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이넥스 투자자 중에 한 분이 해킹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DM으로 해서 대화를 좀 이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넥스 쪽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아이넥스 자체에 대해서도 배당금이 늦어지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CBDC에 대해서 이제 모의 실험 결과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바로 뒤에 삼성전자하고 업무 협약 체결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CBDC 사업이 한국은행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빠르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CBDC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건지 아니면은 엉클 샘 같은 빅 브라더의 역할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주제라서 세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증권형 토큰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주변에서 하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페페 그 개구리 밈 코인 아시죠? 페페 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벌었는지,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제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트럭팔 세 번째 영상 이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킹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이넥스는 왜 아직 배당이 없나? 왜 없을까? 이 왜 없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좀 쉽죠, 사실은. 아이넥스가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상장에 대한 거죠. STO 형태의 상장인 거 하나,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 수수료 하나,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STO를 하는 업체들에 의한 상장 수수료의 주가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아이넥스는 왜 아직 배당이 없나요?에 대해서 한국경제에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STO도 IPO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IPO가 좀 현대화된 거죠. 코인으로 하는 건데 증권성이 있는 코인인 거죠. 근데 지금 연원도 보이시죠? 21년 대비해서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94%가 빠졌어요. IPO 규모가 전년비 대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94%가 빠졌다. 이거는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장하면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들, 미국 디폴트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람들 지갑이 꽁꽁 얼어붙어 있죠. 투자 심리가 아주 위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당장 푼다고 한들 또 실물 경제 자체가 좀 마이너스로 간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사람들이 좀 꺼릴 거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IPO 혹은 STO를 꺼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수적으로 일어나야 될 이런 아이넥스 회사의 수익 구조가 발생하기가 좀 어렵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약이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럼 이 시장 회복을 하려면 요건이 뭐가 있냐? 증시가 강력하든지, 막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해 주는 거, 혹은 일부 하락하는 거, 낮은 IPO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ARM 같은 게 이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IPO 시장이 좀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김칫국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염원이 큰 거죠, 투자자 입장은. 그리고 언제까지나 투자 시장이 죽을 것도 아니고, 기축 통화가 한 번에 뒤집어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미국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도 아니고, 실제로 디폴트는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때까지 부채 한도를 계속 상향하면서 돈을 다 빌려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이슈 자체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아이넥스 수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네, 망할 게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알차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다른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시장 심리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데 뭐 마케팅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돈을 갖다 버리는 거죠, 바닥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금융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금을 다 갖다 부어 놓으면은 돈이 없으면은 이제 마이너스의 삶을 계속 걷게 되죠. 그럼 좀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금융 기초 체력을 항상 키워 두시기 바라고요. 크립토 윈터 혹은 이제 주식시장에 이 얼어붙는 심리 상태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좀 견딜 수 있도록 잘 대비를 각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킹은 왜 당했냐? 이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이제 왜 당했는지 그리고 이 당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도 될지를 여쭤봤고요. 그분은 이제 공개를 해도 좋다. 저는 이제 워닝 관점에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특정 포털 사이트에 메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일에 메타마스크 시드 구문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메일이 해킹당한 겁니다. 메일 아이디랑 비번이. 그러면 아이디랑 비번을 알아냈단 말이죠. 근데 참 그게 우연찮게도 INX 아이디 비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도 좋다 칩시다. 만약에 여기 INX 홈페이지 안에 있는 메뉴바에서 세팅에 세큐리티 들어가서 EFA, 구글 OTP를 켜놨다. 그러면 아이디랑 비번이 있어도 접속을 못합니다. 왜냐면 구글 앱을 통해서 숫자 6자리를 받아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실수죠. 첫 번째 실수는 메타마스크 시드 구문을 메일에 보관을 한 거예요. 메타마스크는 이제 웹3 지갑이잖아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원을 알 수도 없고요. 이 지갑 자체가 내 신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지갑의 권리를 내가 많이 가지는 만큼 의무와 책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INX 토큰만 온전히 옮겨졌다. 그러면은 INX 토큰 자체가 ERC1404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 얘기를 하면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커가 접속을 해버렸단 말이죠. 가져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AML, KYC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커는 바보가 아닌 이상 INX 거래소 팔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구글 OTP를 설정하지 않으셔가지고 아이디 비번이 털린 걸로 그대로 INX에 접속이 된 거예요. 메타마스크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시드 구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접속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토큰을 갖다가 시장가로도 실제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계좌봐서 그냥 수십 명이 다 샀단 말이죠. 시장가로. 그러면 이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 물려 있거든요. 이 개개인들이 똑같은 가격에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겠습니까? 해킹당했다 한들 쉽지 않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할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다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돈을 다시 메타마스크로 빼고 해킹당한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해커의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한 다음에 사라진 거죠. 물론 이런 가정들이 이더 스캔을 통해서 다 추적을 할 수는 있지만 넘어간 이상 사실 돌려받는 메타마스크로 해서 넘어간 이상 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모든 코인과 증권형 토큰이 정리가 되고 해커의 지갑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사실 늦은 겁니다. 이거는 거의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이분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매우 안타깝지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보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최대한 해두시는 게 좋아요. 구글 OTP 설정하시고요. 만약에 구글 OTP를 잊어버렸다. 그럼 어떡해? 핸드폰에 있는 거 구글 OTP 그 앱에서 INX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워줬다. 그러면 그냥 INX에 연락하면 됩니다. 나 그거 지워졌다.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요거 설정 다시 할게 도와줘 하면은 개인 신분 인증을 하고요. 요거를 세팅을 오프로 바꿔주는 거죠. 회사가. 온을 오프로. 그러면은 다시 아이디 비번으로 접속해서 이거 키고 요 구글 OTP 설정을 다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본인이 살려낼 수 있는 거죠. 회사는 보안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본인이 이런 설정을 하지 않으면 털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비번 관련된 거는 시드 구문 있죠. 단어 한 뭐 열 몇 개 혹은 25개 이런 식으로 시드 구문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프라이빗 키라고 있어요. 막 이상한 영어 단어 숫자 섞여 있는 긴 단어가 있는데, 그거 둘 중에 하나만 털려도 그냥 지갑은 이미 그 순간 내게 아닙니다. 해커가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뺏겨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메타마스크의 보안 시드 구문이나 프라이빗 키 같은 거는 절대로 해킹 당할 수도 있고 혹시 주변인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뭐 메일이나 뭐 그런 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길 바라고요.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제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 개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보안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괜찮았던 방법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드 구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집에 안 쓰는 공기계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뭐 보안 조치를 하고 거기에 적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그 단어 자체를 조금씩 뭐 바꾸거나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하거나 하는 거. 절대로 그 순서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매우 주의하시고, 뭐 핸드폰 2대로 뭐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흰 종이에다 따로 써서 따로 보관한다든지 금고에 넣는다는 분도 계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쓰는 공기계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이넥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가 죽었다 이러면 그 배우자나 자식들 가족 관계 증명서나 이런 걸로 증빙을 하고 이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메타마스크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메타마스크의 시드 구문이나 프라이빗 같은 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겠죠. 뭐 가족들도 위험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가장 가까운 분한테 알려줘라 하기는 좀 그렇네요. 배우자분까지만,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죠. 어쨌든 필요에 따른 공유는 필요하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유를 해서 만약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갖다가 저는 뭘 쓰냐면은 레저 나노 S를 쓰고 있거든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거. 만약에 해커가 메타마스크에 있는 걸 가지고 옮길 수 있냐? 없어요. 왜냐면 메타마스크에 연결돼 있는 거일 뿐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넥스에서 코인을 뺄 때 연결돼 있는 그 메타마스크에 보관 중인 코인들이 연결을 갖다가 바로 레저 나노 S랑 연결할 수 있거든요. 메타마스크를. 그러면은 그런 코인들을 옮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레저 나노 S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오프라인 손으로 쳐야 돼요. 이게 막 버튼을 눌러가지고 비밀번호를 맞추고 나서 확인 버튼까지 누르고 나야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 콜드 월렛 같은 것도 꼭 신경 써서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필수적으로 사용할 거를 제가 권고드리고요.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 보안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왕도가 없고요. 뭐 요령도 없고, 요령은 있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투자 뭐 좋은데 투자 이전에 꼭 알아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요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십시오. 보안에 관련된 거는 애지간하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도 이런 거 안 해놨는데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꼭 하시고요. 그러면은 아마 해킹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녹화를 다 해놨는데 레저에서 오늘 아주 큰 이슈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침 제가 콜드월렛을 사용할 것을 또 추천드리고 있었던 중이라 가지고 꼭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영상을 녹화하게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슈가 됐던 게 레저 나노 S에서 지금 서비스 하나를 갖다가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시작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뭐냐면 레저 리커버리라는 서비스예요. 리커버리 보이죠? 이 서비스가 뭐냐면 니모니 키 같은 거를 갖다가 시드 구문 같은 거죠.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걸 대비해서 월 9.9달러를 주면 레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까먹어도 복원해준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오 좋네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콜드 월렛을 쓰는 이유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뒤에 제가 CBDC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사이퍼펑크나 뭐 이런 정신에 따라서
개인의 자산을 개인이 보관하도록 하는 거를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깨지는 거죠. 왜 깨지냐면, 리커버리 서비스를 쓴다 하면, 지금 레저 코파운더가 답변을 해놨죠. 뭐라고 했냐, 그 서비스를 쓰면, 유저 서비스를 하면 디바이스에서 보낸다는 거죠. 너의 시드를 갖다가 다른 회사로, 그러니까 레저에서 보관하는 건 아닌데 제3자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제3자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킹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의 시드 구문으로 지갑들이 그냥 탈탈 털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서비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돈까지 주고하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서비스가 디폴트로 박히는 거였으면 저는 레저를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추천을 안 드리고 쓰지 말라고 공고를 드릴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생기기 전에는 보이죠? You can of course still choose backup it yourself. 그러니까 시드 구문은 원래는 어떤 사면은 종이 같은 걸 주거든요. 거기에 써서 네 니모닉을 네가 관리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방법으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리커버리를 돈을 주고 심지어 구독을 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백도어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공식 답변에서 봤을 때는 시드 구문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레저 나노를 막 불태우고 부수고 이제 이게 올바른 사용법이다면서 막 그런 아주 격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서비스만 안 쓰면은 아직 쓸만하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이 백도어가 있다면, 내가 리모닉을, 그러니까 시드 구문을 내 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도 심지어 백도어가 있다면 당연히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공식 답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레저 리커버리 월 구독 서비스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돼서 아마 레저를 사용하시는 분 많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레저 리커버리 모드는 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CBDC랑 페페 코인까지 같이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끊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트럭팔 마지막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은 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